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된 뒤 살해됐습니다. 범행 이틀 뒤 피의자 3명이 붙잡혔는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 도로. 남성 한 명이 발버둥 치는 여성을 도로가에 세워둔 승용차로 끌고 옵니다. 여성이 극렬히 저항하지만 결국 제 앞에 차에 강제로 태웠고 또 다른 남성이 운전석에 올라타면서 차는 곧바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납치된 40대 여성은 만 이틀도 안 돼 대전에 있는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모두 3명. 먼저 30대 남성 2명은 범행 당일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해 피해자를 납치해 대전으로 돌아간 뒤 차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다시 수도권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기서 헤어졌다가 각각 경기 성남시에 있는 모란역과 모텔에서 2시간 반 차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처음엔 자신들에게 납치를 의뢰한 인물이 있고 이 의뢰자에게 여성을 넘겨준 뒤로 피해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잡아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추궁이 계속되자 여성을 직접 살해해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전에 버린 차량도 찾았는데 차 안엔 혈흔과 흙이 묻은 흉기,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자로 지목된 공범까지 서울 논현동에서 체포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캐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또 신상을 공개할지 등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앞서 5.18 기념재단을 방문한 전우원 씨는 5.18 유족과 피해자들과 만나 할아버지는 큰 죄인이고 학살자라며 사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군부 독재까지 너무나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군부 독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 독재에 맞섰던 광주 시민 여러분들, 영웅이고 정말 저희 나라의 빛이고 소금이신 모든 분들을 오히려 더 고통에 있게 하고 그 아픔을 더 깊게 하였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년여 만에 귀국한 이른바 계엄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때는 제외했던 계엄문건 관련 내란 음모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법원은 4시간도 지나지 않아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혐의가 중하고 5년 넘는 해외 도피로 구속 필요성이 크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인천공항 도착 직후 체포해 이틀 동안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6년 보수 성향의 법정단체인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 개입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기무사의 인력과 자금을 동원했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 의혹인 계엄문건과 직접 관련된 내란 음모 혐의는 빠졌습니다.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문건이 실제 이행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검찰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하시는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개헌 문건 관련 수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문건 작성 경위와 목적, 어디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계엄령 선포와 무장병력 투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등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가 정 변호사가 불참하며 결국 파행됐습니다. 교육위는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일정을 연기했고 불출석한 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야당 단독으로 추진한 국회 청문회는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 3개월 질병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출석 못할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위를 기망하려고 했거나 그런 나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학폭 문제를 법기술로 피해갔던 정 변호사가 또 한 번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자세를 낮추기는커녕 아나무인 대응하는 모습이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순신 증인은 국회를 상대로 법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한 생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들의 학폭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선 건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청문회 개최 자체에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정순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정순신 씨를 불러다가 그냥 정치적 성토장 만들어서 정치 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황이 있다. 그럼 청문회 한번 더 합시다. 결국 야당 위원들은 정 변호사 없이 여는 청문회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14일로 청문회를 연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위원들이 일방적인 일정 변경이라며 항의한 뒤 청문회장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물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교육당국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데 재석 왜 이것을 13인, 개적 13인 중에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야당 단독 의결로 다음 청문회엔 정 변호사는 물론 아내와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민주당 위원들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정 변호사 출석을 위해 고발과 동행 명령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받은 징계는 행정소송을 이유로 미룬 채 입시용 봉사활동을 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실이 민족사관고등학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는 2018년 5월 학교폭력으로 봉사활동 4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어머니가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내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정 씨는 또래 학습 도우미 등 입시용 봉사활동을 했고 민사고는 이를 정 씨 학생부에 기재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또 2018년 7월 교내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음에도 학교에서 개최된 진로 특강을 듣고 이 또한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같은 혐의로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2살 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그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세부 안에는 우리 배터리 업계 입장이 대부분 반영돼 있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 차종인 모델 3입니다. 테슬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 3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깎일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부품은 50%,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40% 이상 북미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주는 등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규정을 미 재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부품 기준에는 양극판, 음극판 등을 포함하고 들어가는 구성재료는 부품 항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리 배터리 업체와 정부가 계속 요구해온 조건들이어서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도 외국에서 채굴한 뒤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FTA 체결국은 가공만 해도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거의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 가이던스에도 최종 가치 산정 방식 등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등 그간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세부 규정으로 $7,500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차종은 현재 21개에서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기차의 북미 생산이 대전제여서 국내 생산한 현대 기아차는 애초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까다로운 지급 조건으로 미국과 유럽 경쟁사의 보조금 적용이 줄어들면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 없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미국 정부는 북미산이 아니더라도 리스와 렌트 등 상업용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해 현대 기아차는 일단 상업용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북미산 비율을 매년 10%씩 늘리도록 해 우리 업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2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예상보다 더 둔화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15.12포인트, 1.26% 오른 33,274.1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8.48포인트, 1.44% 상승한 4,109.31로, 나스닥 지수는 1.74% 오른 12,221.9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월 한 달간 1.9% 올랐고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3.5%, 6.7% 상승했습니다. 1분기 동안 나스닥 지수는 16.8% 상승해 2020년 이후 분기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가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보고서는 낮은 실업률과 꾸준한 성장을 배경으로 연간 인플레이션이 지난 여름보다 30%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정부는 가정에 더 많은 숨쉴 공간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근로시간 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주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논란 이후 MZ세대 여론 수렴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장기휴가 사용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불안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30이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오늘 논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도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택한 방법, 국내 여행 활성화입니다. 물가 부담을 고려한 고육지책인데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물가 고공행진에 정부는 긴축 재정을 강조해왔습니다. 내수 침체에도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나 현금성 지원에 선을 그어온 겁니다. 현재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다시 추경을 거론하기에는 여전히 굉장히 이른 시점입니다. 하지만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소비까지 크게 쪼그라들자 급한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숙박 쿠폰과 여행비 지원에 6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물가는 좀 자극이 될 거예요. 굉장히 고민했을 텐데 그래도 지금 이거를 하지 않으면 2분기 연속 경기 침체돼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정부는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가 위축되면 지역 경제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내 관광 활성화에 무게를 둔 겁니다. 일상 회복 이후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렌트카 너무 비싸, 비행기 없어가지고 뭐 비행기값 2배 줘야 돼. 아우 난 다시는 안 가. 지금 일본 엔화까지 떨어졌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3만 원 준다고 해서 제주도 갈 거냐? 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다만 당장 내수 진작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면 물가 안정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전환 가능성이 열렸다. 경기 진화적인 쪽으로 그것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경기 둔화로 10달째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 소비심리 지수가 이번 대책으로 회복될지 관심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특정 코인이나 주식의 매매 정보를 알려주는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예 가짜 거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며 투자자를 속이는 등 수법도 교묘합니다. 잘 판단하고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육아 정보를 나누는 단체 채팅방에서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 인증글을 처음 접한 전업주부 A씨. 리딩방에서 추천한 대로 따라서 큰 수익을 거뒀다는 말에 솔깃해 가입까지 마쳤습니다. 걔네들이 알려준 대로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카톡을 계속 이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하려고 해서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보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혹하게 되는 거죠. 시험 삼아 넣어본 5만 원이 금세 8만 원으로 불어나 바로 계좌에 들어오는 걸 보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리딩방 측 이야기에도 믿음이 갔습니다. 그 길로 800만 원을 투자해 3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났는데 이를 찾으려면 1,5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알림을 받고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코인 거래가 이뤄진 곳은 리딩방이 만든 가짜 사이트였고 수익금 3천만 원도 꾸며낸 거였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을 이렇게 돼버렸고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은 것처럼 이렇게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어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이는 건 전형적인 투자 리딩방 사기 수법입니다. 거짓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도록 해서 돈을 가로채는 일도 흔합니다. 실제 상장된 가상자산 가운데 시세 조정이 쉬운 종목을 미리 사두고 투자를 유도한 뒤 가격이 오르면 팔아치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경찰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리딩방과 관련해 지난달 진행된 수사만 700건이 넘습니다. 경찰청에서는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투자 리딩방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경찰은 해당 리딩방이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서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투자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연락엔 일절 응대하지 말고 원금,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리딩방은 의심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리딩방 사기범들은 차명 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용의자를 특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사기 일당이 검거되더라도 이미 자금 세탁을 끝냈다면 피해 금액을 환수하기도 어렵습니다. 투자자가 애초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경찰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YTN 윤성은입니다. 북한이 최근 소형화된 핵탄두를 공개하며 미사일 공중폭발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소형 핵탄두는 최근 시험 발사를 진행한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크기란 점에서 개발이 완료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북한이 함경북도 김책시 앞바다에서 실시한 미사일 공중폭발 시험 장면입니다. 가상의 핵습격을 진행해 500m 상공에서 공중폭발시켰다며 관련 장면을 공개한 겁니다.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는데 이에 앞서 전략 순항미사일도 같은 시험을 진행했고 핵어뢰 폭발 시험도 연달아 감행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한국군의 탄도탄 및 방어 체계를 뚫기 위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공중폭발에 사용할 전술 핵탄두 화산 31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공개된 미러볼과 땅콩 모양의 핵탄두 추정물체와 비교해 모양도 크기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진 속 화산 31은 직경 40에서 50cm, 길이 90cm로 소형화했는데 직경이 60cm인 초대형 방사포나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킴스 미사일에 모두 장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북한이 그간 발사해온 KN-23, 24, 600mm 방사포 등 다양한 무기 체계에 탑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200kg급의 중량을 달성해야만 합니다. 우리 군은 화산 31이 실제 실험 없이 공개돼 완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핵탄두를 공개한 뒤 5.6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일련 번호와 설명문까지 붙은 화산 31과 함께 핵무기를 통합 운용하는 핵 방아쇠 프로그램까지 공개한 점으로 볼 때 추가 핵실험 없이 바로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폴커 투르크 UN 인권 최고 대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인권 침해가 지속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르크 최고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UN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파괴적인 전쟁은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해법을 찾는 목표에서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투르크 최고 대표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전 개전 후 민간인 사망자가 8,400명, 부상자는 14,000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러시아군이 주거 지역에 광범위한 폭발성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뉴욕 법원 출석을 앞둔 가운데 뉴욕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비언 레비 뉴욕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시청과 뉴욕 경찰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경찰은 시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을 관찰하고 있고 현재 특별한 위협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경찰은 언제나 현장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아버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방카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나는 아버지와 조국을 사랑한다. 오늘 난 아버지와 조국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짧은 성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성향과 관련 없이 나오고 있는 지지와 우려의 목소리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브라질과 아랍권까지 중국 위안화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중동산 액화천연가스 6만 5천 톤을 수입하면서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이 아랍 정상들 앞에서 달러 패권에 도전을 선언한 지 석 달 만입니다. 充分利用上海石油天然气交易中心平台，开展油气贸易人民币结算。 산유국인 이집트와 카타르에 이어 최근 사우디까지 중국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브릭스 5국 가운데 하나인 브라질은 중국과 무역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中国和巴西今年初签署了在巴西建立人民币清算安排的合作备忘录。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된 러시아에선 위안화가 결제 통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 1대1로 선상에 놓인 151개 개발도상국엔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구제금융의 큰손이었던 미국과 IMF를 중국이 대체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마침 찾아온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달러 기축통화의 위상은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매각 속도를 높이며 달러 힘 빼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一些大国的银行已经倒闭了，下面还会发生什么事情？大家都很担心。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조치에 달러가 마른 틈새를 위안화가 집요하게 파고드는 형국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찾은 스페인 총리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에 맞선 전략적 자주성 견지 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중국과 유럽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의 전략적 자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같은 날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괴롭힘에 결연히 반대하고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에 명확히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가담하지 말고 독자적 대중정책을 펴라는 당부로 해석됩니다. 독일이 오는 5월부터 전국에서 근거리 열차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49유로 약 7만 원에 판매합니다. 독일 연방상원은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오는 5월 1일부터 49유로짜리 전국 근거리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 도입을 위한 재정 지원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티켓은 앞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5,200만 장이 팔리는 유례없는 성과를 낸 9유로 12,000원 티켓의 후속 모델입니다. 프로야구가 오늘 오후 2시 문학을 비롯한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합니다.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한 야구 팬들은 위기에 빠진 한국 야구의 각성을 촉구했는데요. 이제 팬들의 인내심 강한 야구 사랑에 시즌을 시작하는 선수들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팬과의 즉석 약속도 해보고 우승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회에 보겠습니다. 재치 있게 가라앉았던 분위기도 띄워보지만 냉정한 평가 감사합니다. 두산 베어스가 한 팀도 안 나왔네. 계속되는 초라한 국제대회 성적표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 속에서 팬들의 따끔한 충고도 쏟아졌습니다. 국제대회 좋은 성적을 내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영향이 컸었기 때문에 한국 야구가 지금부터 각성해서 그런 순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선수들은 필드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관객분들이나 팬분들이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오시지 않을까. 주말 개막전은 5개 구장 온라인 예매분이 일찌감치 매진돼 10만 관중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팬들이 바라는 건 경기장 안팎에서 불법이 없는 정의로운 야구, 평범한 타구에도 1루까지 전력 질주하는 초심을 잃지 않은 열정의 야구입니다. 개막전에도 많은 구장이 매진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팬분들의 관심과 또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경기 또 재밌는 경기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아냥 속에 추락하는 위기의 한국 야구. 아직 포기하지 않은 팬들의 관심 속에 시즌 출발점에 선 선수들의 어깨가 그 어느 해보다 무거워 보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개막을 하루 앞두고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위원회와 KBO 산하 마케팅 자회사인 KBOP 사무실 등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KBO 간부 A씨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스포티비 등 TV 채널을 운영하는 스포츠 마케팅 업체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중개권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배임 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에이클라가 A씨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건넸고 이런 수법 등으로 건네진 돈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어렵게 확정한 프로농구 캐롯이 깜짝 놀랄 만큼 재밌는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뒤숭숭한 선수단 분위기 속에 에이스 전성현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허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롯은 미처 내지 못했던 가입금 잔여분 10억 원을 극적으로 모두 내면서 어렵게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6강전을 앞두고 깜짝 놀랄 만큼 재밌는 경기를 펼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좀 힘들게 플레이오프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렵게 올라온 만큼 깜짝 놀라는 좀 재밌는 농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수단 급여 지급이 미뤄지는 등 어느 때보다 마음고생이 심한 시즌을 보냈지만 선수들 역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힘든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시즌을 치르면서 제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잘 받아들였습니다. 6강 상대는 정규리그에서 5승 1패로 유독 강했던 현대 모비스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에이스 전성현이 달팽이관 이상 증세로 1, 2차전 출전이 어렵습니다. 이제 성현이가 지금 게임을 못 뛰기 때문에 성현이 있으면 전 3차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성현이가 없어가지고 5차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모든 관심이 캐롯에 쏠리는 동안 플레이오프를 앞둔 선수들은 재치 넘치는 영화와 드라마 대사로 봄잔치에 임하는 각오를 대신했습니다. 나 지금 되게 신나 얘들아. 우승 좋아하세요? 저는 정말 좋아한다고요. 난 천재니까. 프로농구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플레이오프는 일요일 현대모비스와 캐롯의 6강 대결로 막을 올립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통산 5번째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놨습니다. 흥국생명은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39점을 합작한 김연경과 옐레나 쌍포를 앞세워 도로공사를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흥국생명은 1승만 더하면 2018-2019 시즌 이후 4년 만에 통산 5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에서 1, 2차전을 모두 이긴 팀은 5번 중 5번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카카오와 손잡은 SM엔터테인먼트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사진을 출범시키며 경영권 분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창업주인 이수만 전 프로듀서는 주총장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SM의 한 시대가 끝났다며 자신의 노래 행복가사를 통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차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경영권 분쟁의 마침표를 찍고 새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카카오가 일대 주주에 오른 뒤 처음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SM 경영진이 추천한 인사들이 사내외 이사로 순조롭게 선임됐습니다. SM 지배구조 개선에 물꼬를 튼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와 일대 주주 카카오 측인 장윤중 카카오엔터 부사장도 기타 비상무 이사에 선출됐습니다. 새 대표이사인 장철혁 이사는 앞으로 선보일 SM 3.0 전략에 자신감을 보이며 빠른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주주 배당금을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고액인 주당 1,200원으로 책정하기로 의결하면서 투명한 지배구조도 약속했습니다.
참석 여부에 관심을 모은 창립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해외에 있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따 창립했던 SM이 한 시대를 마감하게 됐지만 자신은 지속 가능한 K-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노래 행복 가사가 지난 모든 과정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창립자 이름을 지우고 새로 출범한 SM의 새 경영진은 카카오 측과 전방위 협력을 통해 새 비전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출범 4개월여 만에 첫 회의를 연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실패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인구특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인구대책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그동안 인구정책에 320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며 통렬하게 반성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도 지금처럼 컨트롤타워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책을 논의하고 예산을 집행해도 효율성을 가질 수 없다며 법적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저출산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국민연금의 적자가 4배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2070년에는 월급의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될 것으로 보여 연금 개혁의 시급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국민연금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올해 0.73명으로 나오고 2040년에 1명 이상으로 회복하는 기본 시나리오와 올해 0.62명으로 훨씬 더 낮아지고 2050년 이후에도 여전히 1명 아래인 최악의 초저출산 시나리오를 비교했습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보험료와 투자 수익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연금 지급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시점은 2041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소진될 때 적자의 규모는 초저출산을 가정한 경우 207조 원으로 기본 시나리오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쌓아둔 돈 없이 보험료만 걷어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 급속히 오르게 되는데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2070년에 33%에 달하지만 초저출산을 가정했을 때는 무려 42%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험료율이 42%일 때 회사와 절반씩 나눠내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21%인 63만 원을 국민연금에 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지금 세대가 내는 돈을 더 올려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 보장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크게 대립해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늦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 수명 연장일 뿐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급증하자 당국이 전국에 소각 산불 특보를 내렸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원 영동에 소각 산불 경보를,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소각 산불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올해 소각 때문에 발생한 산불은 지난해보다 2배 많은 91건으로 전체 산불의 26%에 이릅니다. 10년 만에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오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식 개막하고 7개월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도심 등에서 열립니다. 박람회 면적만 193헥타르로 30여 개 나라가 정원 조성에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순천을 찾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면 지역 경제도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저녁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순천은 생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철학으로 도시 전체를 생태도시, 정원도시로 만들어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를 시작하면서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호남이 잘 되는 것이라고 했다며 순천이 호남과 한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챙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지역은 주민을 위한 공원 등 휴식 공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지자체가 아파트 숲 한가운데 식물원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김학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신도시. 온통 회색빛 건물만 빽빽이 들어선 가운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작은 공원 등이 있긴 하지만 풀밭과 정자, 벤치가 전부라 공원이란 이름이 무색합니다.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좀 가족끼리 다 같이 즐겁게 좀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요구 등을 고려해 화성시가 동탄 신도시 내에 화성형 보타닉 가든을 만듭니다. 온실이 있는 식물원과 공원을 합친 개념의 보타닉 가든을 신도시 내 한복판 180만 제곱미터에 조성하는 겁니다. 이 식물원 겸 공원에서는 다양한 꽃과 나무를 감상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형 온실을 결혼식과 모임 등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성 보타닉 가든 조성 과정에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사용이 끝난 공공시설이나 해당 토지의 활용도 모색하게 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새로 구성한 보타닉 가든 팀을 해외에 파견해 관련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의 재탄생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원녹지를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돌려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가 기본 구상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부 등을 통한 시민 주도형 관리 시스템도 마련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한 식물 전시와 관람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기능한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파트 숲 한가운데에 들어서는 화성 보타닉 가든은 휴식 공간과 자연 학습장 역할뿐 아니라 관광 명소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문인을 많이 배출한 고장 가운데 전남 장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등단한 작가가 무려 2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장흥군은 올해를 문화와 관광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정 남쪽에 있는 전남 장흥군입니다. 서편대의 이청준, 아대아대 바라아대의 한승원, 암태도의 송기숙 모두 물림의향 장흥군이 배출한 인물들입니다. 나도 안다. 그래서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하고 이게 시국이 바뀌면 아는 놈이 먼저 선봉에 서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사가 많고 의를 바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물림의향이라고 한다. 장흥 출신으로 등단한 작가가 200여 명이나 되고 문집도 170여 권이나 나왔습니다. 전남 장흥군이 올해를 문화와 예술, 관광의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문화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인문학 아카데미가 개설됐습니다. 이제 지난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한 힘찬 도약을 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유치 국사봉에서 천판산까지 문화의 꽃이
만개하는 문화 강군 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문화원을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겨 지역 주민의 사랑방으로 만드는 등 문화로 힘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문화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가장 찾고 싶은 곳,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어머니 품 같은 장을 만드는데 제 모든 열정과 여러분과 함께 손 잡고 나가겠습니다. 장흥군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천관산 문학관과 여다지 해변의 시비, 이청준 생가탐방 등 문화와 예술, 관광이 어우러지는 일본지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담뱃불 실화로 발생했던 경기도 포천시의 산불이 진화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났다가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7시 50분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의 산불이 되살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차 9대와 소방인원 200명, 산불 진화대 39명을 투입했습니다. 불은 5시간 만인 오늘 1시쯤 꺼졌고 피해 범위는 약 3,300제곱미터입니다. 소방당국은 또 다른 재발화를 막기 위해 산불 진화대원 10명을 현장에 남겨두고 뒷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군 효자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무사히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추산 44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부터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뒷산으로 번지기 전에 꺼졌고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해서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반소매의 옷차림이 어울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춘천은 25도까지 올라서 6월 초순의 날씨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많게는 20도 안팎까지 극심하게 벌어집니다.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서쪽 지방은 종일 나쁨, 특히 인천과 경기 남부는 오전에 매우 나쁨, 충북과 영남도 일시적으로 나쁨 예상됩니다. 건조한 날씨도 이어집니다. 주말 동안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4.8도, 대구가 7.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대구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